네, 반갑습니다. 4월 셋째 주 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중에서 두 가지 뉴스를 뽑아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네, 성형 후기 카페글 10건 중 3건은 거짓이다 라는 뉴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급여가죠. 급여가 외 비급여가든 비급여가 병원들이 사실 마케팅 행사를 통해서 가짜로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일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가짜로 후기를 남기는 게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병원도 많아요. 근데 실제 마케팅, 우리가 바이럴 해준다는 마케팅 회사를 만나보면 어때요? 대부분 회사들이 뭐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성형 후기나 일본 병원들 후기를 남겨주는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전부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왜요?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이 어때요? 네, 소비자들이 점점 더 아주 민감하죠. 그 글이 실제 병원 글인지, 그리고 그 글이 정말 가짜 글인지 되게 유심히 보고요. 또 가짜 글의 경우는 어때요? 예전에 그냥 넘겼던 것들을 또 신고하고 고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병원들이 이런 바이럴 회사를 통해서 가짜 후기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후기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소비자가 구매 패턴이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구매했죠? 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뭔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거 구매해야 되겠다면 구매를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진 다음에 뭘 반드시 하게 되죠? 관심을 가지면 서칭이라는 인터넷 서칭을 하게 되죠.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하게 되죠? 서칭에서 들어가면 이걸 구매할까 말까를 뭐 보고 결정하죠? 네, 결국 우리가 후기라는 거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옥션이라든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은 어떤 구매 패턴이 똑같으실 거예요. 들어갔다가 어디에요? 후기 보고 괜찮네? 구매하자. 이 구매 패턴이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0년 이상 갔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있죠? 예, 행동의 패턴이 익숙해져 있던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병원을 들어가나 어딜 들어가나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 거예요? 그럼 구매 결정하는데 반드시 후기죠. 후기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이 후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바이럴 회사들이 가짜 후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7, 8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왜요?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속아주기도 하고 별로 민감하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예, 상당히 또 환경이 변한 거죠. 혹시 마케팅 회사들을 통해서 가짜 바이럴, 가짜 후기를 남기거나 가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이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마케팅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들과 가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네이버 검색량이 어때요? 예, 많이 줄고 있어요. 구글이 올라가고요. 왜요? 네이버가 우리가 검색하면 어때요? 10개가 전부 광고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광고인 것도 알고 있고, 굳이 내가 광고 중심의 이 사이트를 봐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구글이라는 것도 더 많이 검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불과 7, 8년 전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님이 한 말이죠. 우리가 알리는데 70%를 쓰고 30%를 컨텐츠에다 신경 썼어도 됐는데 지금은 그 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지금은 알리는 데 신경 쓸 일이 아니라 후기를 가짜로 막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병원에 정말로 중요한 컨텐츠를 정말 진실되게 뭘 잘 만드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잘 진실되게 잘 만들면 어떻게 되죠? 네, 그게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된 후기를, 진실된 후기를 남겨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짜 후기를 남길 수 없던 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기를 안 남길 수 없으니 이왕이면은 이런 후기를 남겨줄 수 있게 좀 더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죠. 뭐 로비라든지 원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도 요즘 어때요? 좋아요 해주면 음료수 하나 서비스 줍니다. 뭐 좋아요,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면 뭐 해줍니다. 친추해주면 뭐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벤트를요. 이런 것들이 다 후기 영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들도 가짜 후기를 남기기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내부에서 좀 더 내부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환자들이 직접 좋아요나 이런 후기를 남겨줘서 뭔가 작은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을 때 그 후기가 진실된 어떤 후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시아 최대 병원 경영 전문회사
IH 헬스케어 10개국의 병원 52곳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 말레이시아의 전문 그 헬스케어 그룹이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룹이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말레이시아 그 헬스케어 그룹에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 헬스케어 그룹이죠. 를 인수하고 터키의 병원을 인수하면서 아시아에선 가장 큰 규모의 헬스케어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아마 그 연매출이 2조가 넘는 2조 1,100억이 넘는 매출을 하고 있고요. 어떤 순수익이 2천억이 넘는 순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미래의 가장 유망한 어떤 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글로벌 경쟁력과 왜 우리는 중국에서 실패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참 안타깝게 중국에서 제가 많은 병원 그 헬스케어 그룹들이나 그리고 헬스케어 그 펀드죠. 예, 들과 이제 같이 미팅을 하다 보면은 한국 의료의 산업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 한국 의료가 해외 나갈 때 참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뭐 MSO를 통해서 이런 그 전문 경영 회사라든지 그리고 전문으로 어떤 그 글로벌 싸움에서 헬스케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가 아주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중국만 해도 어떻죠? 대부분 헬스케어 펀드 회사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고요. 병원을 만들고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를 만들고요. 수익적 가치도 또 파이낸싱 쪽에서도 수익적 가치를 가져오고 있죠. 근데 한국은 사실 어렵게 병원을 운영하고 그거 갖고만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산업들이 다 어디서 싸우고 있죠? 글로벌 싸움에서 전부 한국 시장은 작지 않습니까? 글로벌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그 글로벌로 나가려고 했을 때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최근 10년 동안 의료 기술이나 이런 건 세계적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경영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 시켰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경쟁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나간 병원들도 사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IH를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어떻게 한 거죠? 네, 가장 큰 세 개의 회사를 합쳐서 각 세 개의 병원과 그런 회사를 합쳐서 어떻게 된 거죠? 세계적인 아시아에선 가장 큰 헬스케어 그룹으로 된 거죠. 그리고 뭘 했죠? 구매 비용을 완전 오히려 낮췄죠. 30%가 넘는 거를 20% 후반대로 구매 비용을 낮추고요. 경쟁력을 더 갖추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규모 경쟁이라고 그러죠. 생산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생산 그 경쟁력이 세지면서 비용을 낮출 수가 있죠. 헬스케어도 지금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로컬에서도 지금 많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뭐 말을 많이 먹고 있지만 늘려가면서 구매하는 비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많죠. 이런 것도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병원들도 그리고 좀 더 혼자서 해외로 나갈 때는 혼자서 나가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사실 좀 더 좋은 병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서 사실 글로벌 경쟁에 이런 큰 그룹들 중국에서 또 더 많은 그런 헬스케어 그룹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그룹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의 경쟁력이 과연 높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 부족하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냐 하면 저는 뭐 단연코 서비스 산업이고 그중에서 헬스케어 산업인데요. 헬스케어 산업들이 좀 더 융합, 공유 경제에 맞춰서 좀 더 공유 모델을 생각을 해서 보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